네, 안녕하세요. 이제 8주차 기업 진단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죠. 벌써 이제 4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꽤 덥습니다. 저도 오늘 옷을 넥타이도 안 하고 편하게 했는데요. 여튼 뭐 이제 코로나 거의 끝막이 다 돼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여튼 저 마지막에 코로나 걸렸었어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건강 끝까지 조심하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새로운 파트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이제 저번 주까지는 이제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들을 그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가 뭐 수익성 이렇게 해서 기업의 어떻게 보면 그 재무제표 항목들을 가지고 비율 분석을 통해서 그걸 재무 분석이라고 하죠.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 상태라든가 아니면 안정성 또는 활동성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어떤 비율 항목들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이 가장 알아야 될 부분들이죠. 그 기업 경영을 위해서 손익분석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변동비와 고정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런 고정비라든가 아니면 변동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매출, 목표 매출이라든가 목표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그 전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어떤 항목들, 비용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번 그 항목부터는 이번 주부터 공부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은 실무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비용 구조의 분석.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일단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요. 이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가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또는 위험성이 있다 안정성이 있다 이런 걸 다 어떻게 보면 뭐 이 두 개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고정비라 그러면 뭐죠?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게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는데 비용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 변동비는 내가 움직여야지만 나가는 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정비가 많은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정비는 적고 변동비만 많은 회사가 일을 처음부터 많이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드리면 뭐하지만 일이야 당연히 더 많이 해야죠.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비용 비용 구조는 크게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진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변동비와 고정비. 자, 그러면 변동비는 뭐냐? 변동비는 회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나을까? 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나가는 비용. 내가 좀 이상하구나 지금. 이게 변동비예요. 이게 변동비예요. 회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나가는 비용. 이게 변동비라 그러고요. 고정비라 그러고요. 변동비는 뭐냐면 회사가 일이나
생산 업무를 해야지만 비용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변동비예요.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나가는 비용, 이거 고정비. 회사가 일이나 생산을 해야지만, 진행해야지만 비용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변동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월세. 월세는 꼭 그 회사가 매출을 발생해야지만 돈을 주나요? 대부분의 월세. 예, 이것도 이제 차이가 있죠. 보면은 대부분의 임대를 하고 들어가는 회사들은 월세를 낼 때 당연히 건물주가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내기 때문에 고정비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자면 그 백화점의 수수료 매장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수료 매장은 무조건 매출 대비로 월세를 가져가요. 수수료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차료도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고 그러면 그럴 때는 뭐예요? 수수료는 변동비에 해당되고요. 수수료 매장은 임차료가 여기도 적어놔야지. 건물의 임차료는 당연히 뭐예요? 고정비예요. 고정비예요. 그리고 변동비는 뭐다? 예를 들면 똑같은 임차료라도 수수료 매장 이런 매장이 있어요. 보통 예전에 모르겠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큰 마트 같은 데에서 그 브랜드를 대상으로 특정 어떤 공간을 대여해주고 여기서 한번 팔아봐라 라고 시키면 그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할 때는 보통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매출 대비로 계약해요. 그래서 잘 팔리지 않으면 또 브랜드를 쫓아내요. 누가? 예, 이런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아니면 그 백화점 같은 데서.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 보통 그냥 뭐, 치킨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처음에는 그 건물을 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보통 임대로 많이 하는데, 이런 임대를 할 때는 이제 건물주한테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월세를 낸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뭐예요? 월세라는 거는 고정비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생되는 비용을 고정비.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일이나 생산 업무를 해야지만 활동을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에 대해서 내가 발생한 매출이나 생산량 대비 비용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변동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개가 이번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에요. 변동비, 고정비. 이 비용 구조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 다음에 근데 이 비용 구조 분석은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이 뒷받침된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은 우리가 고정으로 가자라고 가설을 해놨는데요. 이 가설은 좀 이따가 조금 더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 비용 구조 분석의 기본 개념인 이 고정비와 변동비 두 개는 이제 알아두셨죠? 고정비는 뭐다?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증가나 감소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비용 이게 바로 고정비예요. 고정비. 자, 변동비는 뭐다? 판매량이나 그죠? 매출이 변하거나 또는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비용. 그게 바로 뭐예요? 변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료 이거는 대표적인 고정비예요. 근데 이것도 수수료 매장인 경우에는 변동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매출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럼 변동비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감가상각비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설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투자를 하면 그 시설이나 기자재는 100년, 1000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자재는 10년만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1년에 10%씩 비용을 깎아줘야지만 어떻게 돼요? 비용으로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원래는 자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감소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쵸? 그 자산 중에서 어떤 거, 감가가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있는 자산, 이 기자재죠. 쉽게 얘기하면 기자재나 기물 같은 거, 이런 거 유효기간이 있는 자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들은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유효기간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이거를 한 20년, 30년으로 유효기간을 본다고요. 그래서 그거 때려부시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면 30년을 비용으로 해가지고 다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자산 가치는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이제 그 실제 장부하고 현실 장부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대차대조표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감가상각비는 만약에 책정이 되어 있으면 매출이 발생이 되든 생산량이 크든 작든 어떻게 해요? 계속 빼주는 거죠. 고정비라고요. 그쵸?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화재보험을 들었다. 회사에서. 아니면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재해보험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학원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무조건 보험료는 내야 되잖아요. 그럼 고정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고정비. 자, 그럼 변동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변동비가 바로 재료비예요. 그렇죠? 예, 재료비. 그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는 생산을 많이 하면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생산을 적게 하면 당연히 적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재료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농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에만 종사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기본 농업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명은 무조건 공장에 있어야 돼. 근데 그 이상 생산을 하게 되면 두 명, 세 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 치킨집의 아르바이트 고정비일까요? 아니면 변동비일까요? 시간당 고용하는 그 아르바이트. 당연히 이거는 변동비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생산비 또는 직접 노무비라고 표현해요. 예, 이런 부분들은 변동비로 보고요. 그리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사장, 대표이사 봉급 받아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정직원이 있어야 돼. 그럼 정직원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일을 할 걸 주긴 줘야 되지만 없어도 월급을 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인건비도 고정비와 그리고 변동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자, 그리고 변동비 이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중간 카멜레온 같은 놈들이에요. 뭐가 있냐면 준변동비라 그래요. 준변동비. 준변동비 뭐냐면 변동비와 고정비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인 건 깔려 있고 이게 뭐 있어요? 전기요금 같은 거. 기본 요금 있죠. 그리고 그 이상 쓰면 쓸수록 누진세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변동비예요. 그쵸? 변동비는 고정비가 원래 있고 기본 고정비 플러스 뭐 변동비의 성격 이걸 갖다가 준변동비라고 표현합니다. 준변동비 기본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의 성격 이거를 준변동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게 또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준고정비예요. 준고정비. 준고정비는 뭐예요? 그렇죠. 매출액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고정 직원인데, 고정 직원이 예를 들면, 한, 매출이 1억까지는 한 명이면 돼. 한 명이면 관리가 돼. 근데, 또 한 명을 더 뽑아야 될 때, 1억이 넘어가면 또 뽑아야 돼. 그럼 1억에서, 아니, 2억에서, 1억 1000에서 3억까지는 두 명이 필요해. 그리고 3억부터, 3억 1000부터 5억까지는 3명이 필요해.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준고정비예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생산량의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고정비. 예,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설비예요. 예를 들면 생산 설비라든가 아니면 생산 쪽의 인건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즘엔 좀 마스크가 이게 잘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없애야 될 텐데 여하튼 예를 들면 이런 그 마스크가 있다. 근데 마스크를 생산하는 어떤 설비가 있다. 그러면 설비는 보통 하루에 뭐 1000개를 찍어낸다? 이렇게 설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2000개를 찍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1500개 찍어내려면 설비가 한 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준고정비에 들어가요. 설비는 하나 갖춰놔야 되는데 100개를 생산해야 돼도 1000개짜리 설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근데 최대 물량이 근데 이 1000개짜리 그 설비 가지고는 2000개는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나의 설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걸 준고정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예를 들면 생산량이 있고 원가가 있으면 이게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뭐예요? 변동비예요. 또 조업도는 늘어나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이 뭐예요? 비용은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 이게 고정비예요. 그림만 봐도 알아야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느 순간까지는 고정비가 깔려 있고 그리고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뭐예요? 준 변동비. 그죠? 그리고 고정비가 어느 순간까지는 이 정도인데 그 다음 생산량에선 이 정도로 늘어나고 그 다음 생산량에서 이 정도로 늘어나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늘어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준고정비라 그래요. 자, 요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네, 이번 시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쉬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죠. 예, 하여튼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이게 실무와 진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표도 하나 또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진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변동비와 고정비를 넣고 여기에 숫자만 넣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있으면 솔직히 이런 계산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예. 이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여하튼 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요 네 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 자 그럼 이 비용구조 분석은 어떤 가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자 첫 번째 수익과 원가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그렇죠? 매출과 수익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매출 그리고 비용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라는 가정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기업의 순이익은 매출과 수익 그리고 비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예, 뭐가 또 있어요? 여기에 뭐 주주들과의 어떤 관계 이거는 이제 영업의 수익이죠. 그리고 주수들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영업 외비용이 또 생겨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갑자기 요번에 코로나 같이 이렇게 발생됐을 때는 코로나 비용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수익은 비용과
그리고 매출. 어떻게 보면 이제 순 매출과 순 비용 가지고 경영 활동을 하는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여튼 비용 구조 분석은 순수하게 그 회사가 운영한, 경영한 매출, 비용, 수익과 관련돼서만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뭐예요? 모든 원가를 고정비와 그리고 변동비로만 구분해서 비용은 이 두 가지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분석이 바로 비용구조 분석이다 라는 거고요. 단기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조업도가 크게 변동되지 않고 고정원가는 일정하다고, 그렇죠? 예, 일정하다고 가설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고정비가. 그러니까 이런 분석은 못하는 거죠. 무슨 분석? 이럴 때는 분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비용구조 분석은. 그러니까 준고정원가라든가 준변동원가 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꾸로 준변동원가는 둘로 나눠야 돼요. 뭘로? 고정비로 따로 하나 나누고 변동비로 또 하나 나눠가지고 항목을 두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변동비라 그래요. 변동비. 변동비는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하여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양적으로 증가하면 같이 쫙 증가한다. 이게 변동비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지가 않죠. 그쵸?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언제나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변동비라는 것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예를 들면 만원짜리의 변동 재료비가 뭐 꼭 4,000원만 들어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 만원짜리를 5,000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할인 행사 때. 그래도 이 원가는 4,000원 그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동비는 매출 대비로만 아니면 생산 대비로만 본다. 왜? 변동비라는 건 몇 프로 이렇게 아니면 몇십 원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만원짜리 제품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야 이게. 소비자가가 만원짜리인데 이거의 원재료비는 4,000원이다. 이걸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변동비는 40%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 건데, 예를 들면 가격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할인해서 팔 수도 있고 두 개 묶음해서 팔 때는 2만원이 아니고 15,000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무시한다. 예. 비용구조 분석은. 그래서 변동비는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언제나 일정하다. 할인이나 단위당 변동 원가는 무시하고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없어. 그냥 무조건 재고도 0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월 끝날 때도 빵이 돼야 돼. 재고는.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중간에 재고자산이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한다? 비용구조 분석을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구조 분석은 재고자산의 수준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예, 똑같다. 언제나. 기말이나 기초나. 기초가 만 개가 있었으면 기말도 만 개가 있는 거고 기초가 빵 개면 기말도 빵 개다. 그 얘기예요. 다음 단위당 판매 가격,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정해져 있다. 예, 정해져 있는 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안 돼.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동을 막 시키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 구조 분석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단위당 판매 가격, 그 여기도 제가 보여드렸죠. 보면 단위당 판매 가격, 이게 판매 가격이에요. 그리고 변동비는 원재료비 이걸 얼마씩 하나 만들 때 얼마씩인지 다 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당 판매 가격,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딱 정해져 있다 라고 가설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있고, 자, 그 다음 다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매출이 골고루 일어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품이 A가 있고
제품이 B가 있고 제품이 C가 있으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계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계산하는 건데 원래는 하나씩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 세 개가 같이 판매되는 그런 회사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 단위 가격을 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위당 상품의 가격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평균 가격 또는 단위당 상품의 변동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 변동비를 만들어서 계산해서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그 진짜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다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골고루 이것도 했고 모든 수익과 원가에 대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별로 환율도 바뀌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달에는 원화 가치도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변동비가 계속 바뀔 수가 있다고요. 비용이 더 비싸질 수도.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거 뭐 계속 써야 되는데 여튼 전쟁이 일어났어 어디서. 그럼 어떻게 돼요? 석유 산유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원재료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원재료비가 올라가고 변동 비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쵸?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예측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비용 구조 분석의 한계 또는 가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만큼은 한계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총 9가지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9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그 비용 구조 분석에서 여러분들 변동비가 뭔지, 그쵸? 그리고 고정비가 뭔지, 그리고 준고정비가 뭐고 준변동비가 뭔지 요 내용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비용 구조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비용 구조 분석에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세 번째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두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공원이익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걸 꼭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단위당 제품 가격은 어떤 거예요? 제품 가격은 뭐 플러스 뭐예요? 는 상품의 기대이익 이걸 공원이익이라고 해요. 공원이익 플러스 뭐예요? 공원이익 플러스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이 세 개가 합쳐져야지만 뭐가 돼요? 이게 바로 단위당 제품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단위당 예. 기대이익에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가 합쳐져야지만 뭐예요? 단위당 제품 가격이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익은 뭐예요? 이익은 가격에서 뭘 빼야 돼? 변동비를 빼고 고정비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정비는 나중에 생각하고 고정비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제품 한 개를 판매하면 일어나는 이익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공원이익이에요. 아시겠죠? 제품 한 개를 판매하면 일어나는 이익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공원이익은 제품 가격 마이너스 뭐죠? 그렇습니다. 변동비 합계예요. 개당 변동비 합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헌이익은
예를 들면 제품 가격이 10,000원이다. 근데 이 10,000원의 원재료비 토탈이 4,000원이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00원이 남았죠? 이 남은 걸 뭐라 그래요? 공원이익이라 그래요. 근데 원래는 여기서 뭘 또 빼야 돼요? 고정비까지 빼고 남아야지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변동비만 빼, 가격에서 변동비만 뺀 나머지,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예, 공원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익, 요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뭐를 뺀 거? 변동비를 뺀 거. 그리고 단위당 공원이익, 예, UCM이라고 표현해요. UCM. 토탈 그 공원이익을 토탈 컨트리뷰션 마진. 그래서 TCM이라고 그러고요. TCM이라 그러고 단위당 공원이익을 뭐라 그런다? 예, UCM이라 그래요. UCM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단위당 공원이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전체 매출액이 1억이야. 1억이고 그 변동비 총 합계가 4천만원. 그래서 6천만원이 남았어. 이게 바로 뭐예요? 토탈 공원이익이라 그러고요. 단위당 공원이익은 이 제품 같은 경우 6천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